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던 종교인 과세 법안이 관련 의견을 더 청취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법 제정에 반대해왔던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던 종교인 과세 법안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에 상관없이 4.4%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종교계의 의견을 더 청취해 결정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복권이나 뇌물로부터 오는 수익과 같은 항목에 속하게 돼 명예를 중시하는 종교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종교계와 마찰을 빚는 것에 국회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원칙적으로 반대해온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는 신중론으로 돌아선 국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후 과세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한국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국대책위 권태진 상임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종교인 과세 법안에 반대하는 건 이 법이 역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러한 애국과 애정의 뜻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이 다 만들어져 버리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국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성직자 과세가 종교 행위의 침해를 위한 방편이라고 규정하면서 성직자의 종교적 봉사 행위를 수익을 위한 노동 행위로 간주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 영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가는 종교를 탄압할 수 없고 과세할 수 없으며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국가 권력에 종교 행위를 침해할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성직자의 종교적 봉사 행위를 수익을 위한 노동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에 보장된 종교 영역을 부정하는 것이며 시국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회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기도에 힘써야 하며 역사의식과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자성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국대책위는 이러한 뜻을 종합해 향후 전개될 종교인 과세 논의에 적극 대응해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기독교 싱크탱크를 구성해 교계의 의견을 종합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에 참석해 기독교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성지 순례를 위해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태우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던 버스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3명 등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충북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담임 목사의 인솔하에 지난 10일 성지 순례를 떠난 31명의 성도들은 16일 오후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에서 이스라엘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으며 이 사이에 테러범이 버스에 올라타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충북 진천중앙교회 성도 김홍열 씨와 한국인 관광가이드 2명 등 3명의 한국인과 이집트인 버스 운전사, 그리고 폭탄 테러범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 모두 5명이 사망했으며 버스에 탑승 중이었던 15명의 성도들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15명의 성도들을 조기 귀국시킬 예정이며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이집트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가격단체인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는 SNS를 통해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긴급 성명서에서 악의적 댓글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태를 폄훼하면 안 된다며 이집트 정부와 국제사회는 사건의 원인과 배후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륜적 폭거라며 모호한 생명을 해치는 잔인무도한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내전이 해당 국가를 이슬람과 기독교 지역으로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종파 간 폭력이 심화되고 있어 이 국가가 기독교와 이슬람 지역으로 분리될 뚜렷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전과 관련해 반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반응은 문제의 심각성에 못 미친다며 더 많은 잔악행위를 방지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을 강화하고 인도적 조치를 취해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은 지난 11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방안을 아프리카 연합과 논의하기 위해 에드먼드 뮬렛 유엔 사무총장보를 현지에 파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프랑스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며 그곳에서 잔악행위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난해 3월 반군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기독교계 프랑스와 보지제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있으며 살인 등의 폭력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460만 명의 인구 중 1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분석하고 바로잡기 위해 기독교계 단체들이 협의회를 조직하고 올바른 교과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교과서 정책 기독교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임된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그동안 한국교회 안의 여러 단체들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 활동을 해왔지만 교과서 개정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략과 상호연대가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하게 됐다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날 출범한 교과서 정책 기독교협의회에는 기독교 싱크탱크, 기독교 유권자연맹,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등 10개 기독교계 단체가 참여했으며 역사 교과서뿐 아니라 윤리, 과학, 종교 등 각 영역별 교과서를 대상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교과서 문제를 알리는 공익광고와 전시회, 뮤지컬 등의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별도의 모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세미나를 개최해 새 교과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교단장과 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교연 명예회장인 최성규 목사와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등 60여 명의 교단장과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3.1절 기념 예배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각 교단과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직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최성규 목사는 한국교회가 성장시대가 아닌 정직의 시대를 만들자며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해 한국교회를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교회는 오는 21일 저녁 7시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위한 바퍼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교회 학교가 갈수록 침체를 거듭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획기적인 사역으로 교회 학교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한 교회가 있어 관심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한 대형 장로교단은 지난 10년간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 출석 인원이 38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결교단 한 곳은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무려 30%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교사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콘텐츠가 많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순간순간
간에 부딪힐 때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때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역자가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들고. 하지만 교회 학교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립 20년의 부천 성만교회는 젊은 교회답게 다양하고 독특한 사역들로 교회 학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만교회는 올해로 14년째 5월 5일 어린이날마다 관공서와 시민단체, 지역단체들과 연계해 꿈을 먹고 살지요로 시민들의 참여 마당을 열고 있으며 1,000명 참가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3만 5천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꿈을 먹고 살지요는 이제 부산, 창원, 서울 등 여러 교회들이 동참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새내기 여행, 중학교 졸업생들의 성숙을 돕고 자존감을 강화시켜주는 성인식, 목회자와 함께하는 파자마 콘서트, 독서 마라톤 등도 이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사역들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일단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교회에서 신나게 놀고 재밌게 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노는 가운데서 서로 공동체성도 기를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의미 있는 것은 이 교회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전국교회에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사역 프로그램과 각종 데이터 등을 강연과 현장 실습 등으로 전국교회와 나누고 있습니다. 일선 교회들의 관심도 매우 커 올해는 마감 한 달 전에 등록이 끝나 이번 세미나에만 약 100여 개 교회 1,500명 목회자와 교사가 함께했습니다. 이 교회는 대기하고 있는 500명을 위해 4월에 한 차례 더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어떻게 정도하고 정착시키고 양육시키는가를 실질적인 간증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이 되고 아주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교단과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신선하고 과감한 사역으로 역동성 있는 교회 학교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현지 교회의 여성 사역자들이 반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지난달 남수단의 중심 도시인 보르시에 있는 교회에서 5명의 목회자와 1명의 평신도 지도자 등 모두 6명의 여성 사역자들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으며 이들은 반군의 공격을 피해 성 앤드류 성공회 교회에 들어갔다가 쫓아온 반군들에 의해 희생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수단 성공회의 다니엘 덩불 대주교는 희생된 이들이 모두 교회에서 사역하는 성직자였다며 그들은 성경 읽기를 포함해 다양한 사역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르시의 성공회 주교인 루벤 아크로디트 느공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며 교구의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살해당한 여성 사역자들과 남수단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남수단은 지난해 12월 촉발된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이 남수단을 구성하는 부족 간의 대립으로 이어지며 곳곳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만장일치로 세계 성결교회 연맹 신입회원으로 가입됐습니다. 세계 성결교회 연맹 제20회 총회는 지난 5일과 6일 대만 타이중 내셔널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대만 성결교회 정중호 목사가 연맹 의장, 황칭롱 목사가 연맹 사무총장에 선임됐습니다. 필리핀 국제대학교 총장 권영한 선교사가 최근 필리핀 대학 경영자 및 교수협의회 우수교육 경영상을 수상했습니다. 협의회는 권 총장이 필리핀에 학교를 세우고 한국 학과를 개설해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며 시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이 기독청소년 동네에서 문화를 만들다를 주제로 문화학교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오는 21일부터 무박 2일로 부천 약대동과 서울대학로 낙산공원, 종로 3가 공연장 등에서 진행됩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가 오는 21일 동탄 시온교회에서 2014년 구역장 1일 영성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회에서는 구역교과서의 혁신과 영국식 양육과정을 배울 예정이며
미래 고용 목회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영동 지역에는 또다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많게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크게 올라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동 지방은 목요일까지 길게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요. 당분간은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